도쿄의 한 회의실. 그날 일본이 제시한 것은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계약이었습니다. 반도체 판매 수입의 40%는 일본에게 지불하십시오. 반도체 반결 소재 시장을 수십 년간 독점해온 일본.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마땅한 대안도 없어 일본의 요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로부터 8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본이 꽉 쥐고 있던 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12배 빠르게 열을 전달한다는 꿈의 소재 그래핀. 미국 기업들조차 16년 동안 수백억을 투자했지만 결국 양산에 실패하고 포기해버린 그 기술을 한국서울대학교의 한 화학과 교수가 성공해버린 것. 그러나 전 세계가 그래핀에 주목하는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소재는 AI 시대의 핵심 재료가 될 것입니다. AI 서버의 발열 관리를 위한 필수 재료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일본조차 납품을 위해 매달리게 된 것이었죠. 전 세계가 환상일 뿐이라며 포기한 기술을 왜 한국만 포기하지 않았으며 단숨에 일본의 독점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연구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때는 AI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서버 내부 온도가 90도를 넘겼습니다. 동료가 건넨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난 양의 전기를 쓰고 있었고 그 소비량은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전기의 대부분이 계산에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이 열로 바뀌고 있었어요. GPU 서버들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내부 온도가 임계점을 넘자 시스템이 스스로 성능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열을 막으려고 칩이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서버들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수천, 수만 개씩 깔려 있었고 냉각 비용은 전력비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계속 키워갔지만 문제의 뿌리는 그대로였어요. 그러던 중 저는 반도체 업계 전체가 이상한 함정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AI 성능을 높이려면 칩을 더 많이 쌓아야 했고 칩을 쌓으면 쌓을수록 열이 더 심해졌어요. 당시 업계에서 주목받던 HBM이라는 메모리 기술이 그 함정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건 메모리 칩을 12층, 16층씩 층층이 올리는 방식인데 층이 높아질수록 안쪽에서 생긴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졌어요. 두꺼운 이불 여러 겹을 덮고 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열은 안에서 쌓이고 생산 수율은 떨어지고 칩 성능은 제한됐어요. 그때까지 반결 소재의 기준은 구리였습니다.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 꽤 뛰어난 소재이고 오랫동안 산업 표준으로 쓰여온 재료예요. 그런데 AI 시대에 쏟아지는 열의 양은 구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냉각 장비를 아무리 키워도 열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 흐름을 조사하다가 자료들을 뒤지던 중 그래핀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 구리보다 12배 이상 뛰어난 소재예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완벽한 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솔직히 핏이 굳고 말았어요. 그래핀은 이미 한번 크게 실패한 소재였거든요. 미국의 한 기업이 그래핀 상용화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며 16년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골프공, 하키스틱, 스포츠 장비에 조금 섞이는 재료, 세상을 바꿀 소재라고 떠들썩하게 알려졌던 그래핀이 스포츠 용품 구석에 아주 조금 들어가는 수준에 머물다가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업계에서 그래핀에 대한 평가는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핀은 실험실 안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이다. 그게 주변 전문가 대부분의 결론이었고 저도 그 생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보고서를 하나 받아들게 됐어요. 기술 동향 자료를 검토하다가 마지막 단락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포항의 한 산업단지에서 세계 최초로 그래핀 필름 양산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3번 다시 읽었어요. 전 세계가 20년 넘게 도전하다가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양산에 성공했다고? 그 순간 2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나는 말이 되냐는 냉소였고 또 하나는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소재 기술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국행 비행기를 검색했습니다. 포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22년 동안 반도체 소재 업계를 지켜보면서 비슷한 장면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세상을 바꿀 소재가 등장했다는 발표, 몰려드는 투자, 들끓는 기대,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사라지는 기술들. 그래핀은 그 패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 소재로 공장을 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포항 산업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미 기대치를 낮게 잡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작은 실험 시설이겠거니, 양산이라는 말은 좀 과장된 표현이겠거니 하고요. 하지만 공장 앞에 서는 순간 규모부터 달랐어요. 안내를 맡은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예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어요. 그래핀 양산이 정말 가능합니까? 그 연구원은 잠깐 웃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그래핀은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전 세계가 20년 가까이 도전하다 실패한 기술을 어렵지 않다고 하다니 황당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그래핀을 만들려고만 했거든요. 처음엔 그 말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핀 공장에서 그래핀을 만들려 했다는 게 왜 문제냐는 건지.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서 천천히 핵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들이 그래핀 연구에 뛰어들 때 가장 먼저 택한 방식은 분말, 즉 가루 형태로 만드는 거였어요. 기술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가루 형태의 그래핀은 어디에 써야 하는지가 너무 모호했습니다. 반도체에 넣기엔 형태가 맞지 않았고 결국 스포츠 용품이나 엔진 오일 같은 곳에 조금씩 섞이는 수준으로 쓰이다가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핀 본래의 강점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사라진 거였습니다. 연구원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능 좋은 엔진을 만들어 놓고 자전거에 달아버린 것과 같다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소재의 성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어 있었는데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정하지 않은 채 기술만 먼저 만들었던 거예요. 방향이 없는 기술은 아무리 뛰어나도 제 힘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연구원은 공장 안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반도체를 봤습니다. 딱 한 문장이었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그래핀 소재 자체를 목표로 삼은 게 아니라 이 소재를 어느 산업에 넣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연구를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도체의 발열 문제가 목적지였고 그래핀은 거기까지 가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공장 투어가 마무리될 즈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래핀 양산이 이렇게 가능하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핀은 소재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건 산업 구조의 문제예요. 그 말을 들으며 공장 안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돌아가는 기계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정들, 기술의 방향을 바꾸는 건 발견이 아니라 산업을 설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이 기술의 출발점에 있었던 연구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라고 했어요. 그 팀을 이끌어온 교수의 이름을 처음으로 들은 건 그날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후 제가 이 이야기를 따라가는 내내 중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한 연구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연구팀이었어요. 한국 그래핀 연구의 중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이 연구팀이 그래핀을 연구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시작은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래핀이라는 단어 자체가 산업계에서 낯설던 시기였어요. 많은 연구자들이 그래핀의 존재는 알았지만 아직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이 연구팀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그래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데 이 팀은 처음부터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래핀을 어디에 쓸 것인가? 딱 이 차이 하나가 이후 모든 걸 바꿨습니다. 연구 초기에 팀 안에서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핀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루 형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어요. 만들기도 쉽고 일단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쓸 곳을 찾으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얇은 막 형태, 즉 필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실제로 반도체에 쓸 수 있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때 연구팀을 이끌던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가루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연구실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래핀을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쉬운 가루 방식조차 포기하자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반도체는 가루를 쓰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연구 방향이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목표는 그래핀 필름이었어요.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고 넓은 면적을 가진 완전히 고른 그래핀 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루보다 훨씬 만들기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해외 기업들은 가루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더 쉬운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연구팀은 처음부터 가장 어려운 길을 골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실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크기의 그래핀 필름이 하나둘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핀 필름 한 장을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구실 방식으로는 도저히 산업에서 쓸 수 있는 양을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기술은 있는데 속도가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팀 안에서 새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핀을 꼭 한 장씩 손으로 만들어야 할까? 그 질문이 뜻밖의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회의 자리에서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핀을 인쇄하면 어떨까요? 처음엔 다들 웃었다고 합니다. 신문을 찍어내듯 그래핀을 찍어낸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교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게 진짜 가능하다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이후 그래핀 양산 기술의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위대한 기술은 대부분 처음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먼저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결국 역사를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핀 양산 이야기가 업계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반응은 기대보다 의심에 가까운 것들이었어요. 특히 일본 소재 업계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몇몇 일본 소재 기업의 연구원들이 한국 연구진을 직접 찾아와 기술 설명을 듣는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한국 연구팀은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롤이 천천히 돌아가면서 그래핀을 연속적으로 찍어내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인쇄기처럼 그래핀 필름을 계속해서 뽑아내는 구조였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일본 연구원 한 명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핀을 인쇄한다고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비웃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일본 연구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핀이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 소재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래핀은 원자 한 층 두께밖에 안 되는 극도로 얇은 소재예요.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품질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연구소에서는 그래핀을 한 장씩 조심스럽게 만드는 방식을 쓰고 있었어요. 일본 연구원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핀은 장인이 만드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소재가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투였어요. 실제로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핀은 정말로 다루기 까다로운 소재니까요. 그때 한국 연구팀의 한 연구원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연구원들이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동의할 줄은 몰랐던 거겠죠. 한국 연구원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양산을 못한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장인이 한 장씩 만드는 방식으로는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었어요. 그래핀도 결국 공장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일본 연구원들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반박하려는 건지 생각하는 건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 연구팀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기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CBD 공정이라고 불리는 방식이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특수한 가스를 이용해서 금속 표면 위에 탄소 원자를 아주 얇게 쌓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 자체는 이미 알려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연구팀은 거기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롤투롤, 즉 두루마리처럼 감긴 금속 필름이 롤러 위를 지나가면서 그 위에 그래핀이 만들어지고 다시 다음 롤러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신문 인쇄기처럼 그래핀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설명이 끝나자 일본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흥미롭군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품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래핀은 그렇게 쉽게 길들여지는 소재가 아닙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일본 연구원들이 자리를 떠난 뒤 한국 연구팀 안에서 조용히 한마디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핀을 길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그래핀이 스스로 만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저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생각했어요. 같은 소재를 보면서 한쪽은 불가능하다고 봤고 한쪽은 방법을 바꾸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직접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포항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공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공장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풍경과 완전히 달랐어요. 거대한 롤러들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고 그 위를 따라 얇은 금속 필름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신문 인쇄 공장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핀이었어요. 연구원이 옆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 금속 필름이 롤러 위를 지나가는 동안 특수한 가스가 주입되고 열이 가해지면서 탄소 원자들이 필름 표면 위에 아주 얇게 쌓인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래핀 막이 만들어지고 필름이 다음 롤러로 넘어가면 또 새로운 그래핀이 이어서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그래핀은 연구원이 조용한 실험실에서 한 장씩 조심스럽게 만드는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래핀이 공장에서 쉬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생산 방식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온 순간이었어요. 연구원이 생산 속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존 연구 방식으로 그래핀 한 장을 만들려면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이 방식에서는 롤러가 돌아가는 동안 그래핀이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생산 속도가 기존 방식보다 약 40배 빨라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핀 산업이 그동안 계속 실패해온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대량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제 눈앞에서 해결되고 있었어요. 가격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핀은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실제 제품에 넣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래핀에 관심을 가지다가도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생산 단가가 크게 낮아졌다고 했어요.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핀이 너무 비싸서 아무도 못 썼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었어요. 이제는 가격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어요. 성능도 있고 양산도 가능하고 가격도 낮아졌다는 건 이제 그래핀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공장 투어가 끝날 즈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래핀 생산이 이렇게 가능하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진작에 이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까? 연구원이 잠깐 웃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생각을 못한 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을 이어갔어요. 다들 그래핀을 소재로만 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그래핀을 산업으로 봤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저는 조용히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끊임없이 돌아가는 롤러들, 그 위에서 쉬지 않고 만들어지는 그래핀. 그 장면이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포항 공장을 다녀온 뒤 저는 한 가지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반결 소재 시장은 오랫동안 일본이 꽉 쥐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얇은 반결 시트, 이 시장의 대부분을 일본 기업들이 공급해 왔습니다.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돌았어요. 반도체는 한국이 만들고 소재는 일본이 판다. 이 구조는 수십 년 동안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구조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들의 수출을 갑자기 막아버렸습니다. 일본의 속셈은 단순했어요. 소재 공급이 끊기면 한국 반도체 생산이 멈출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도 비슷한 예측을 했어요. 한국 반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연구소들이 대체 소재를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재 기술에 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래핀 연구도 빠르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연구 프로젝트였지만 점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항에서 직접 눈으로 본 그 공장이 바로 그 흐름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어요. 위기가 결국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래핀 양산 소식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하자 일본 소재 기업들 사이에서도 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핀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직 먼 미래 기술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양산 공장이 실제로 가동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일부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반도체 생산 거점 지역을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들이었어요.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일본 기업들이 협력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수출 규제로 공급을 막았던 나라의 기업들이 이제는 협력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뭔가 아이러니했어요. 어떤 일본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는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만약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시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반결 소재 시장의 판도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연구진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었습니다. 그래핀 기술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어떤 기업들이냐고 물었더니 연구원은 잠깐 웃더니 아직 공개된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반도체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기업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메모리 회사들이죠.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재 하나가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포항 공장을 다녀온 뒤 저는 반도체 업계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래핀 이야기를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대부분 비슷했어요. 그래핀은 아직 실험 수준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제품에 쓰기엔 너무 이른 기술이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몇몇 엔지니어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핀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오긴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연구 단계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었어요. 단순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들이 검토하고 있는 기술의 중심에는 HBM이 있었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많이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칩을 층층이 쌓아서 데이터를 더 빠르고 많이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기술입니다. AI 연산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부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술에는 오래전부터 골칫덩어리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이었어요. 칩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안쪽에서 생기는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이불을 겹겹이 덮어 씌운 것처럼 열이 안에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결과 칩 성능이 제한되고 생산 수율도 떨어졌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칩 성능보다 열이 먼저 한계에 도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칩과 칩 사이에 열을 빠르게 퍼뜨려 줄 수 있는 아주 얇은 소재가 필요했어요. 두꺼우면 안 됩니다. 층층이 쌓인 칩 사이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러면서도 열을 빠르게 빼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다시 떠오른 소재가 그래핀이었어요. 원자 한 층 두께로 극도로 얇고 열을 전달하는 능력은 구리보다 훨씬 뛰어난 소재. 이론적으로는 이 문제에 딱 맞는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항상 같은 벽에 막혔어요. 양산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핀을 실제 제품에 넣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포항에서 그래핀 필름 양산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부터였습니다. 더 이상 실험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몇몇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핀 기술을 다시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그래핀 이야기를 하면 다들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래핀 기술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름을 조금씩 듣게 됐어요. 처음 나온 이름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SK하이닉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두 회사였어요. 이 두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은 단순한 기술 검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제품에 넣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래핀이 더 이상 연구 논문 속 소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반도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때 한 한국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그래핀 양산 이야기가 업계 전체에 퍼지면서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곳은 의외로 일본 소재 업계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핀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먼 미래 기술이라고 손을 저었던 곳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양산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고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들이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이 하나둘 한국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거점이 있는 지역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소재 수출을 막았던 나라의 기업들이 이제는 먼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일본 기업들이 협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출 규제로 압박을 가했던 측이 이제는 파트너를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변화가 단순한 분위기 전환이 아니라는 건 시장 분석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방열 소재 시장은 오랫동안 특정 기업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래핀 필름이 실제로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재 기업 관계자는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어요. 반결 소재 시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단정 짓는 말이 아니었지만 그 말 안에는 분명한 위기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핀에 대한 관심은 반도체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전기차 배터리, 전자기기 방열, 차세대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에서도 그래핀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을 빠르게 퍼뜨리는 성질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그래핀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업계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래핀은 여러 산업을 하나로 연결하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산 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가격 경쟁력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빠르게 따라오는 경쟁국들에 앞서가는 것. 특히 중국 기업들도 그래핀 소재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 기술 경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그래핀은 더 이상 실험실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공장을 찾은 연구원에게 물었어요. 그래핀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것 같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핀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공장을 만든 것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공장 내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롤러들, 그 위에서 멈추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은 탄소 한 층,
이 작은 소재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꿈의 소재라고 불리던 그래핀이 이제 조금씩 현실 속 산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문을 처음 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포항 공장을 떠나며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세계가 20년 동안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해냈다고? 그런데 지금 저는 그 공장에서 직접 돌아가는 롤러를 봤습니다. 그래핀이 멈추지 않고 만들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기술은 단순히 발견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것을 산업으로 연결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나라가 결국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대한민국은 세계가 포기한 기술에서도 끝까지 길을 찾아내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